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가지고 바로 이어서 단체 특집 김도인 모시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이론적으로 되게 고퀄을 해주셔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어. 뭐야? 영적으로 고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단체 하나 말씀드리겠게요. 그 가입하는 방법도 까다로워. 아 그래? 네. 이슬람 조직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네. 제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디 나가서 말하려면은 이 정도 단체에서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가오가 좀 살 수 있는 단체로 골라봤습니다. 아 예. 지금 두 개가 장난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상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관심 분야 그쪽이어서 그래서 단체를 알아봤는데 명상은 이제 수련하는 단체들도 많지만 이쪽은 일단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가 뛰어난 게 아니고 한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치가 높은 개인이 설립한 단체가 유명한 거지 어떤 단체 자체가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유명한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요즘 뜨는 데는 미얀마거든요. 핫플레이스는 미얀마예요. 그 명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유명한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서 수행하시는데 그 단체 자체가 유명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지도하는 스님이 완전 그 분야의 1인자인 거예요. 팬클럽 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유명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단체를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단체로 일단 묶어서 할게요. 어쨌든 공동 수련체니까. 그래서 단체라고 이제 해가지고 뭐를 알아봤냐면은 이제 폐관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폐관수행이요? 네, 무협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폐관수련 이렇게 아실 텐데.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굴에 짱 박혀. 아 예. 동굴에 짱 박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폐관이네요. 네. 폐관 안에 들어가서. 진짜 옛날에 초창기 할 때는 동굴 있으면 이제 개인적인 토굴 같은 데를 하나 들어가가지고 동굴 입구를 막아요. 흙으로 싸가지고 밖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밥은? 그래서 원래는 밥도 안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에서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는 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옥인데 그게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똥은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수련하는 사람이 무슨... 수련하면 똥 안 씁니까? 요즘도 있잖아요. 먹고.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예. 그 책상인데 그걸 가둘 수가 있어요. 학생은. 정말? 네, 그런 책상인데 가둘 수 있는 책상. 네, 일종의 개인용. 봤어. 갖고 그 싶던데.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결제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 사야겠다. 학생을 이렇게 가둬놓고 문 잠궈놓고 거기서 완벽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무슨 음이온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게 결국엔 거기서는 뭘 하는지 모르잖아. CCTV가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 CCTV 들어있어. 엎드려서 자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좋다. 어쨌든 폐관수행. 네. 예. 그래서 폐관수행하는 단체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오. 근데 이게 뭔가 불교나 명상 쪽의 특징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이제 고대 수도원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수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만의 특징적인 수행 방법은 아니에요. 폐관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보편적인 거지 불교라는 종교에 특수한 건 아니다. 네네. 왜냐면 기독교도 박해받을 때 이렇게 동굴 지역마다 동굴 같은 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카타콤식으로 네네. 해가지고 한 거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산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개인 방이 다 있고 거기서 네. 기도하게. 거기서 막 때리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사람들 이제 스리랑카 지역의 폐관 수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지역을 제가 왜 말하려고 하냐면 이제 단체하면 요즘 미얀마는 너무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미얀마는 해봤자 남들도 다 하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핫플레이스고 네. 이제 거기 이태원이라면 여기 옆에 경리단길 쪽으로. 이제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태원은 너무 이제 핫한 거예요. 그래서 막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오고 막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해방촌이나 경리단길로 이제 빠진다 하면 스리랑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해방촌. 스리랑카가 왜
이제 폐간 수행으로 유명해지게 됐냐면 이제 그 맥락이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 그래서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스리랑카는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원래 근본지는 아니잖아요.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네. 근데 스리랑카로 불교의 권위가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실제 부처가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결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제자 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가 무슨 말을 했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기억을 암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임을 갖는 적이 있어요. 총회를 하는 거죠. 네네. 제자들도 야 총회. 모여봐 이런 식으로. 대충 몇 년 정도 후에요? 네, 그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때 기록을 할 수 있는 글자가 없으니까 말로써 구전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가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기억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춰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부처가 열반한 직후에 처음에 그 모임이 생기는데 이걸 1차 결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처 인멸한 거를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략 한 기원전 540년? 한 기원전 6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500명이 모이는데 그냥 이제 승려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 500명이 모여요. 예.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500명이 다 인정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가 말씀해 주신 거를 노래로서 이제 암송해봐요. 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내가 뭐라고 질문하니까 부처께서 이렇게 대답해 줬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거를 7개월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이거 1차 결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가르침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루어진 2차 모임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오래 지내니까 100년 정도 지나니까 부처가 가르침했었던 거 서로 싸우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부처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서로 말하는 애들이 다른 거예요. 또 인도 땅덩이가 크니까. 그래서 100년 후에 2차 모임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1, 2차가 다 인도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차 모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건 이제 아쇼카 왕 때 이제 인도에서 불교를 부흥시킨 유명한 왕이에요. 우리 배우는 거죠. 네네. 어디서 배워?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세계사 시간 나오잖아. 아쇼카. 아쇼카. 네네. 아, 그래요? 아쇼카 문명. 맞아요. 되게 유명해요. 실제로는 아쇼카가 굉장히 전쟁을 막 일삼던 왕이었었는데 그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불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완전 불교 되면 지금 연예인 되는 거예요. SM에서 연예인으로 막 등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불교인이 되면? 네네. 자기가 만약에 승려다 그러면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랑 혜택이 다 몰리는 거예요. 승려들한테. 아쇼카 왕이 그렇게 해줬구나.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하게 되고 승려들이 수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 승단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아쇼카 왕이 이제 얘기한 거야. 야, 니네 모여서 결집 한번 해봐. 그래서 불교를 부흥시켜야지. 이래서 승려분들이 3차로 모여서 9개월 정도 기원전 3세기경에 모임을 가죠. 이때까지는 이제 3번의 모임이 인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4차 모임 때 스리랑카로 넘어와요. 왜 그러냐면 아쇼카 왕의 아들이 이제 뭐를 결정하게 됐냐면 야 우리 인도에서만 불교 믿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다 전해주자. 그래서 실제 아쇼카 왕이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넘어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지거든요. 멸망해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불교가 멸망하고 이게 스리랑카로 아쇼카 왕이 넘어갔으니까 스리랑카에서부터 불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불교 역사가 2,500년 정도라고 얘기되는데 스리랑카의 불교 역사만 2,3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진짜 기독교 역사랑 거의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였었던 거 똑같고 나중에 어떤 왕의 황제에 의해서 그 국교로 인정된 것도 비슷하고 불러가지고 어떤 공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너네가 한번 예수님이 했었던 말씀과 어떤 게 성경 정경인지 한번 해봐라 라는 공의회에 있었던 거 너무 비슷해갖고 뭐 타락해가지고 대형교회 세우고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네요. 근데 비슷할 수 있죠. 그런 타락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이게 종교의 어떤 역사를 보면 비슷하게 가나 봐요. 너무 비슷해.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네네. 경우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고 사실은 이제 로마로 넘어가갖고 이제 서양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비슷해. 독실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재밌었던 게 사람마다 이걸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나는 뭘 생각했냐면 그 공산주의에서 제1 인터내셔널 생각했거든요. 해줘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소련이 한번 무너진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서정은 신자유주의자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합니까? 이 사람 빨개요, 내가 보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빨갱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연구했어. 다 연구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도 이제 4차 결집을 하게 돼요. 근데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바로 결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스리랑카가 지형으로 보면 인도 밑에 있어가지고 인도한테 계속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원군 1세기에 인도한테 수도를 약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국왕이랑 이제 한 500명 정도 승려나 이제 주민들을 완전 외부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뺏겼으니까. 근데 이거 자기 나라도 상실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근이 겹쳐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나라 전체가 혼란하고 완전 기근이어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4년 정도 그러니까 약탈당해가지고 외부로 떠돌게 된데 이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식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뭐 말하면 그거 뭐 되게 흔한 얘기인데 저게 뭐가 유명한 단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인으로 시작된 단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려들을 막 잡아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승려를? 왜냐면 이제 승려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배고파서 스님 뭐 저한테 몸을 주세요. 뭐 이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몸보시하거나 이런 이제 승려분들도 계실 거니까. 진짜로요? 네. 그리고 승려들도 서로 잡아먹게 되고, 그러니까 승려들이 이제 완전 위기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다가 불교도 멸망할 거고 이제 우리도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어떤 기근이 기록되어 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돼요. 야, 우리 4차 결집을 갖자라고 해서 실제 4차 결집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인류 역사 최초로 불교가 그때까지 암송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글자로 쓰게 돼요. 위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네, 그래서 스리랑카는 그때 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어로 그 폐엽경이라고 해서 스리랑카 지역이 약간 열대 지역에 속해가지고 나뭇잎이 굉장히 커요. 이제 열대우림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노트북만한 나뭇잎에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13인치. 네.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태우면 재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뭇잎들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전까지 암송되던 경전들을 다 쓰거든요. 아이패드 같은 거네요. 네네. 터치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승려들을 잡아먹고 이제 불교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승려들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 수행하던 승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수행하던 승려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이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경전 계속 주석 달고 그 필사하고 네. 그 전통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스리랑카가 지금도 불교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럼 스리랑카로 유학 가는 본원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돼요. 이 스리랑카가 그 인도 남쪽에 큰 섬이 있는데 거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 실론이라고 하잖아요. 실론티. 실론이 그 옛날 이름이래요. 스리랑카. 그래요? 네. 남동쪽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계속 그래서 뭐 교학의 중심이다, 불교의 이론의 중심이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이제 떠받들게 되는데 1950년도에 이제 수행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수행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이러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상도 하고 이제 불교를 부흥시키자. 그래서 1950년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숲속 수행자들이랑 제가 수행자들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는 이제 승려들과 숲속에서 실제로 이제 명상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숲속 수행자는 부처 때부터 생긴 말이거든요. 부처가 깨달음 얻은 게 숲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여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숲속 수행이라고 하고 이거를 알았냐라고 말해요. 숲속 수행자들. 알았냐? 네. 예. 그래서 알았냐 이제 단체 특징을 말해줄게요. 가입해야 되니까. 폐관 수행은 알았냐?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네, 그거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뭐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벽에 입구를 막진 않지만 개인적 성향이 나는 막히고 싶어 그러면 막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고 네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네. 진짜 나는- 그렇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쵸, 뭐 그냥 도서관에서 하는 사람이 좋은 거면 개방된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이제 딱 이렇게 불 다 끄고 거기만 탁 켜갖고 맞아. 집중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폐쇄형. 난 개방형. 개방형. 오케이. 그래서 개방형은 이제 흔하니까 저는 오늘 폐쇄형을 말씀드리고 개방형 예. 사람들이 오고 가기 쉬우니까 내가 단체에 가입해도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 메리트가 되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폐관 수행했어 이러면 되게 가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다 가는 나 미얀마 어디에 센터에서 갔다 왔어 그러면 너도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일단 일과를 알아야 되니까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새벽 보통 3시, 4시 단체마다 좀 다른데 3시, 4시에 기상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럼 근데 일찍 개성해봤자 어차피 명상 들어가잖아. 그럼 뭐 그때 자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 그죠? 진짜 새벽 3시에 깨우기 시작하면 진짜 온갖 육두문, 그러니까 잠에서 깨지 않는 상태에서 꿈속에서 육두문자를 하게 돼요. 이거 자기 얘긴데? 네. 아, 진짜?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3, 4시에 일어난 다음에 밤 10시 취침해야 돼. 어차피 불이 없으니까 10시에 잠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밥만 먹고 수행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 공식적으로 하루 한 끼고 비공식적으로는? 자기가 뭐 능력이 되면 먹을 수 있지만 탁발해서 먹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보시해가지고 음식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폐관 수행을 하고 있으면 하루 한 번씩 준다는 거죠. 내가 네네. 탁발은 안 해도 되는 거야? 탁발하는 단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산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마을까지 한 3시간 정도 막 산을 막 내려와서 바위를 타고 폐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밥을 걸식해가지고 얻어 먹었는데 다시 막 3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절벽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탁발하신 분들이 많이 받아와서 폐관하시는 분들한테 넣어주는 거야? 아, 그렇지 않고요. 탁발하는 건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일일식으로 넣어준다. 배달음인죠. 그러면은 그거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께 하나, 거구나. 일일에 한 번씩 넣어주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당연히 금전 소지는 안 되고요. 돈을 소유할 수 없고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그 장신구?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고. 방석 하나 그냥 깔고 앉을 수 있는 거, 뭐 오리털 방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땅바닥에 깔 수 있는 그냥 천조가리. 메모리폼. 천조가리 하나.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자기 몸에 두를 수 있는 거 가사. 그리고 주전자. 왜냐면 거기 물 먹어야 되니까 물주전자, 개인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나 이 얘기는 왜 슬프지? 왜요? 뭐 가슴이 막 찡해. 그러니까 그걸 하고서 그 폐관돼서 계속해서 자기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 네네. 왜 찡하지? 몰라. 그리고 스리랑카는 그 교학의 이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 경전에 관련된 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론을 약간 무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 안 되거든요. 실제 수행할 때. 그래서 책을 압수시켜요. 보통 명상장체들도 그래요. 책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명상을 해야 잡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 가입 절차를 말해줄게. 스리랑카가 사원이 약 8,000개 정도 있는데 이 숲속 수행해가지고 폐관 수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약 170개 정도예요. 근데 레어하네. 네, 근데 170개 정도에서도 그러니까 폐관 수행이어서 외부랑 차단된 데는 몇 개 없거든요. 한 10개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차단된 데일수록 외부인의 이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의 경외심도 더 높아요. 개방적인 데는 아무나 다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뭐 수행하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속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실제 제가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접촉이 허용되지 않은 곳들은 사람들이 약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스님들 정말 대단하시대. 실제로 한 10명 내외 스님들만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외부인들이 가서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게 막 몇 년씩 기다리고 그런데요, 거기 가고 싶어요. 완전 신비주의네요. 예. 팬클럽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신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이런 거죠. 어디서 근무했어? 나는 뭐 기업에서 근무해서 이게 아니라 난 51구에서 근무했다. 그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줄 때는 완전 FM식대로 하는 데인데 이제 스리랑카 3만 명 정도 스님들이 계시대요. 그중에서 이 습속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힘드니까 삼스타 이란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예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살아가지고 얘 쓸만하다 하면은 이제 발탁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행하러. 네. 그래서 개인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제공되고 뭐 개인용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개인 막사 같은 곳이에요. 그냥 자기 몸이나 자기 장신구 있잖아. 아까 그 방석이랑 주전자 둘 수 있는 곳. 그래서 거기 이제 제공되고 그리고 뭐가 필수냐면 최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비누가 필수예요. 왜요? 여기 숲속 수행자니까 당연히 뭐에 노출돼 있냐면은 그 공격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뭐 산짐승들 그리고 거머리나 뭐 뱀 그리고 뭐 모기 벌레들한테 노출돼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스리랑카 지역이 우기가 심해서 그런지 숲에 거머리가 너무 많대요. 우리는 이제 우물가의 거머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으면은 자기 신체 감각을 잃게 되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행자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거머리가 몸에 탁탁탁 붙는 거예요. 자기가 피 빨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수행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신 차려 보면 이제 거머들이 있으니까 띄어지려는데 거머리가 피부를 뚫고 삐를 빨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누를 문지르면 금방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수행처들에는 지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 진짜로? 그렇잖아요. 뜨겁게 하면 지가 스스로 이렇게 논다고. 네네, 막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빵빵해져 있고 이렇대요. 막 진짜 고무풍선처럼. 그러니까 수박만 한 애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피가 나고 실제로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이 하얀 가사를 입는데 그래서 피에 되게 얼룩져 있대. 그러니까 비누는 방지용이 아니라 눈 떴는데 붙어 있으면 떨어지게 하는 떼는 거니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을 뿌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떼내기만 하는 거예요. 비누로. 거기도 불살인가요? 그래서 예. 거머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네. 이거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나 이런 데에서 가입해서 활동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용 모기장 같은 거 갖고 가면 안 되나요? 개인용 모기장. 그러니까 개인용품을 구비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도. 네. 홈매트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훈증. 아니면 특수 방석. 그래서 방석에서 잡아당기면 모기장이 딱 나오는. 그러지 마시고 최 사장님께 비누 구입을 문의하셔가지고 여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비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한때 비누 주서 그 때문에. 비누로 뭘 하려고 했지.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승려들을 잘 받아주는 곳이 이제 허미티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 승려들이 많이 이제 계세요. 수행하신. 근데 들어가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비구계라고 해서 내가 승려가 됐다라는 인정을 받고 10년이 지나야지 자기소개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저는 폐간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오케이. 그래서 경력증이랑 자소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검토하고 뽑아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 수행자가 가는 게 아니네요. 스님들이 가는 데네요. 네네. 유학 가는 거네. 아이비리그네, 아이비리그. 그렇구만. 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데는 내가 출가하고 싶다면 머리만 깎으면 출가거든요. 스리랑카 지역에서. 그리고 출가하고 다시 속세에 나온 게 자유로워요. 네네, 그게 뭐 한 번 스님이면 뭐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원하면 수행하다가 다시 뭐 세속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세속 생활에서 가정 꾸리고 이게 폐간 수행하다가 클럽 한번 갔다 와야겠다.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 가입해서 활동하시면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죠, 말할 때. 진짜 안 꿀리겠다. 근데 난 궁금한 게 끝나신 거예요? 끝. 네. 딱 시간 맞죠.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뭘 깨달아? 그래서 그래서 뭘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상편에서 김도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긴 했었지, 그지? 예. 제 명상편을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 최 사장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음탕한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지우고 어떤 제 음탕한 생각은 거머리처럼 지금 빵빵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실제 그 뭐 세계에서 유명한 스승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도 말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방법도 다 다르고. 근데 아까 제일 결집했다. 네.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명제로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이 발생하는 가능성까지 다 제거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성제? 네. 그걸 시험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죠? 그거를 저도 궁금했었는데. 자기 시인이지 뭐. 네. 10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시인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뻥을 칠 수 있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뻥을 칠 수가 있는데, 부처의 그 승단 중에서 그 승려들의 모임인 승단에서 완전 영구제명되는 게 그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말하면 영구제명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사죄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걸 거에 어떻게 해당돼요. 알아? 자기 어차피 그 근거 자체가 자기 시인인데. 네. 그게 어떻게 알아? 도인이니까 알지. 그걸 또 꼬치꼬치 캐묻니까. 예. 궁금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죠. 왜냐면은 자기 시인이어서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단체 중에서 우리 방법이 맞아, 니네 방법 틀렸어.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아직도 많고, 네, 수행센터마다도 이렇게 뭔가 갈등하거나 우리 단체가 최고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를 스캔으로 찍어요, 뇌사진을. 근데 명상을 오래 하면 그 명상을 오래 하시는 고승들의 쓰는 전두엽의 해마 부분이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하면 발달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빛을 보는 부분이 활성화된대. 네. 근데 이게 안 보고 너무 있는데도 웃겼던 불구하고. 게 실제 그래서 뭐 유명한 영적 지도자 중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런 닉네임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뇌 촬영을 해본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얘네 뇌가 정말 다른가? 그러면 1시간 정도 MRI 그 밀폐된 공간에 넣어놓고 막 괴성이나 이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해서 사진으로 실제 찍어보는 거예요. 뇌사진. 그런데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인정되는 거예요. 과학적 인증도 가능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시인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했었던 거는 남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니까 그건 너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본인의 깨달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페트 촬영을 해보면 활성화되는 부위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거를 낼 때 이력서를 같은 걸 낼 때 페트 촬영 증명서를 같이 내는군요. 이게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이제 그 서울대 다닐 때 이 명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논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모으고 싶어 하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니까 사람들 뇌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명상 수행 오래 했고 막 나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부탁하는 거 저 명상 사진 이거 뇌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그렇지. 그게. 이거 되게 웃긴 게 교수님들도 거절해요. 찍기를 꺼려해. 근데 재밌는 거는 달라이라마한테 요청했더니 달라이라마 하자고 그랬어. 뇌사진요? 하자고.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자기도 궁금했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이면 자기가 진짜면 그게 꺼리낌이 없는 거야. 네. 그래도 자기가 정말의 확신이 있어도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안 꺼리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왜? 아니 근데 그 토익 강사들도 몰래 이름 숨기고 가서 토익 시험 보고 오잖아. 그래.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몇 점 맞나? 그렇군요. 저도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거든요.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안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독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별거 있나 싶은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그 중범죄자들도 그걸 뭐 거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일반 감옥은 그 군대에서 가는 영창 말고 일반 감옥에서 독방에 갔을 때 그 오히려 수련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은 오히려 거기서 가부좌 틀고 그거를 하면은 전혀 힘들지 않게 오히려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스님들 중에서 뭐 정치범으로 가신 스님들은 그러고 있겠네. 전혀 그걸 두려워한다든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드문 방식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고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시간이 짧아서 못 말했는데 실제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통과하는 스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폐간 수행을. 실제로 6년 정도 한 스님이 계시거든요. 폐간 수행, 그걸요? 근데 이게 며칠이 아니라 6년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 지역에서 그 불교가 너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경주 무일선언에서 승려분들 이제 12명이 3년 수행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나오신다는데 궁금하다. 갇혀있어요.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압박이 너무 심하죠. 그러면은 난 정말 궁금한 게 그런 분하고 물어보고 싶어. 뭘 봤냐? 도대체 뭘 깨달은 거냐? 그걸 명제화해서 알려달라. 놀라운 것 같아. 6년 깜짝 놀랐어. 난 지금 이거 한다고 해갖고 이게 뭐 지금 저는 계속 관광객들 생각을 해갖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6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일반인한테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주 무일선언이라는 데서 문무관 프로그램에서 5박 6일 정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폐간 수행을 방에 5박 6일이요? 그러니까 독방에 갇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개인 약간 물품 주고 밥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넣어주고 한번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 히키코모리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발적으로 물론 수행학에서 자발적으로 갇히긴 한 건데 그 밖에서 문을 잠궈 버리니까 뭐 마음 미칠 것 같을 걸? 원하면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탈출할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 원래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녹음할 때만 밖으로 나오고 클럽 갈 때 나오고 그죠?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스리랑카 가기 전에 스리랑카 단체 가입하기 전에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한 다음에 성공하면 스리랑카로. 그렇구만. 이거 너무 경건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람이? 해보겠다가 아닌데요. 인생을 걸고 아니 우리 눈앞에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은 막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폐간 수행한 건 아니고 그냥 명상할 때 보통 새벽 3시, 4시 이렇게 깨우거든요. 근데 새벽 3시 어떻게 되면 보통 근데 10시에 잔다고 하는데 10시에 잠 못 자게 하거든요. 막 새벽까지 계속 시켜요. 잠을 안 자고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고서 하니까 막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막 3시에 이제 딱딱딱 이러면 뭔가 탁발을 이렇게 탁발이라고 할까?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시면 그 소리가 아련히 꿈속에서 들려요. 그러면은 일어날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스님에 대한 막 그 욕설이 막 네. 잠도 안 자나. 네. 그렇군요. 실제로 힘들어요. 그 일과 자체가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진입할 수는 있네, 그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진입할 수 있으니까. 진입했다가 이제 못 나올 수 있다. 6년간. 김 위원장님께서도 네. 뭔가 필요하시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전 괜찮아요. 그래요? 가입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난 솔직히 인생에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 이런 걸. 정말로. 왜냐면 진짜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3부랑 4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특집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독실이가 NSA인가요? 미국 NSA를 준비하시는데 미국 NSA가 뭔가요? 이게 어떤 정보원이야. 네, 맞죠? 국가정보원 같은 곳입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인데 왜 하려고 하냐면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들을 데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음 시간에 오기로 하고 끝났는데 한마디씩 한 다음에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대식에? 국제적인 금융 재벌들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심도희님께서 역시 탈출구를 알려주셨는데 좀 빡세네요. 너무 극과 극의 삶이야. 네, 극과 극이네요 진짜. 끝나셨나요? 네, 끝. 탈출구 알려주셨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말을 하면 근데 김도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깡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같은 지구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를 막 장악해가지고 물질적인 삶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게 아무것도 없이 자기 내면으로 침체해 가는 거야. 공통점이 있네. 둘 다 폐관 수행을 하네요. 숨어가지고. 그렇군요. 이 놀라운 한 번의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았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했던 것보다 김도인 얘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내용을 봤었는데 팽겨치고 있었어 그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기사를 막 접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막 제가 이제 모아놓았던 거나 알아뒀었던 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빨리 막 돈 모아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거 배우러 가야지 막 이때 떠나야지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담담하게 아 그렇군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대신 갔다 와셔서 FRB에 조금 더 가까우셨군요. 네. 아, 예.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서 그 최장님이 하신 거 하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 반대로 지금 김도희님 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공통점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뭐 종교가 다르다 나랑 추구하는 진리가 다르다를 떠나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의 모습들이. 일단 독실이가 많이 풀이 죽어서 방송이 일찍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독실이 빨리 쾌차하세요. 쾌차하시고. 네. 예. 혹시 이거 수술하면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아니 뭐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좀 걱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오픈 모임은 아까 전에 한번 광고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광고하고 그다음에 카페를 통해 가지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